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론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투자론 중에서 첫 번째로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지렛대 효과는요,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효과죠. 대출을 얻거나 해서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효과를 지렛대 효과라고 해요. 근데 이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제가 예전 영상 올려놓은 거에 보면은요, 계산 문제 1일에 끝내기에서 5강에 보시면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오늘 5강하고 6강에 해당하는 거 요게 대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1일에 끝내기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5문제만 맞추자는 요 강의에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쉽고 빠르게 풀기에서도 요 투자론의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에서 지렛대 효과와 기대 수익률에 대한 문제를 풀어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예, 오늘은 투자론의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아주 기본적인 문제 말고 조금 더 한 발 나아간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렛대 효과는 이제 대출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남의 돈을 타인 자본을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근데 자기 자본 수익률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간단해요. 내 수익률이 얼마큼 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를 넣어서 나한테 수익이 얼마큼 생겼나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렛대 효과니까 대출을 받은 게 있겠죠. 그러면 이자는 빼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자는 제가 번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나간 거니까, 저에게서 나간 거니까 총 수익에서 이자를 빼주시면 돼요. 내가 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들어간 것 중에서 수익은 얼마큼 났고 그 중에 이자는 얼마나 냈는지를 알아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총 수익에 대해서는요, 이 총수익은 내가 벌은 것 말고도 그 부동산이 얼마큼 상승했는지를 따져보는 자본이득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득이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지분 투자액분에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그 순영업소득이 얼마큼 발생했고 그 중에 이제 이자 빼지요. 그리고 가격 상승분, 이게 자본이득이잖아요. 그쵸? 아까 총수익일 때는 여기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요 식에서는 순영업소득에는 그 자본이득이 없으니까요. 거기에서 가격 상승분을 더해 주셔야 돼요. 네, 요거를 아시고 문제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보시면요. 문제가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내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꼭 맞춰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론의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도 이제 계산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자기 자본 수익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 투자해서 얼마큼 벌었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문제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꼭 맞춰 주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요. 내가 자본이 얼마 들어갔어요. 부동산 가격이 3억 원인데 대출을 받았지요. 2억 원.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대출을 안 받았으면 내 투자는 얼마큼이죠? 내 지분 투자액은요. 그렇죠? 3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건에서는 3억 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대출을 2억 원 받았으니까 내 지분 투자액은 내 거는 1억 원만 들어간 거죠. 그래서 1억 원이에요. 내 돈은 1억 원 들어갔어요. 그쵸? 그 다음에 내 지분 투자액은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순영업이익이 얼마래요? 2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순영업 소득을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요 문제는요, 좀 평이하게 나온 문제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순영업소득을 이렇게 줬잖아요. 그런데 이 순영업이익을 주긴 줬는데 이 문제가 조금 꼬아서 나온다 그러면 순영업이익을 안 주겠죠. 순영업이익을 우리가 구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융론에서 배운 것처럼 총소득에서요 빼줘야 돼요. 유효총소득에서 빼서 공실률 빼주고 영업경비 빼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업이익을 그냥 주었죠. 2천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평이하게 나온 건데 까다롭게 나오면 요 부분이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가능총소득에서 가능총소득을 주고요. 가능총소득을 주고 공실 주고요. 가능총소득 주고 뭐 공실률 주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 주고요.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빼주시고요. 공실에 따른 경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게 나오면 유효총소득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영업경비까지 빼주시면 순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순영업이익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건이 주어진 대로 구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순영업이익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순영업이익 그대로 2천만 원을 그냥 주었으니까 편하게 그냥 2천만 원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를 빼줘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자를 빼야 돼요. 이자는 얼마예요? 대출 받은 게 2억 원이니까 2억 원에서 이자 이율이 얼마일까요? 네, 6%래죠. 대출 이자율이요. 그렇죠? 6%죠. 그러니까 곱하기 0.06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 이자를 영업소득에서 빼주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대출을 안 받았으면요. 대출을 안 받았으면 그건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원래 가격 상승률이 여기서 0%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률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격 상승률이 2%라고 조건에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더해줘야 돼요. 자본소득도 더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 2%를 어디에다 곱하냐면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뭐 2% 올랐다 그러면 전체 가격에서 2% 오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체 가격 3억 원에서 2%를 3억 원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3억 원이요. 그래서 이거를 더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런데 여기는 가격 상승률이 없기 때문에 더해 주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는데요. 제가 정리해 놓은 식을 보면요. 여기에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내돈분의 총이익에서 이자를 빼셔도 되고요.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빼고 가격 상승분 더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쵸? 네, 여기서 얼마 나갔죠? 내 돈 얼마 투자했죠? 네, 3억짜리 부동산을 2억 대출받고 내 돈은 1억 원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1억 원 분의 순영업소득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2천만 원을 그대로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2천만 원 빼기 이자는 얼마예요? 대출 2억 원에서 0.06 곱하면 1200만 원이에요. 그쵸? 그래서 2천만 원에서 1200만 원 빼면은 800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800만 원 나누기 1억 원 하면 0.08이 나와요. 그래서 8%예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거 계산할 때 이렇게 식을 세우셨으면요. 계산할 때 어떻게 할까요? 빨리 하시려면 2천만 원은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2억
곱하기 0.06을요. 계산기로 두드리실 때도요. 2억을 공을 원래는 얼마큼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해야 2억이 되지요. 2억 원이 이렇게 큰 돈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를 다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2억을요. 요렇게 하시면 좋아요. 요만큼만 공을요. 그거 곱하기 0.06이니까요. 0.06은 소수점 두 자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 개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암산으로 2, 6, 12. 12에서 12에다 공 두 개 남았으니까 00 하면 계산기 두드릴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2200 빼면 800이죠. 그쵸? 그런데 1억 원은 얼마예요? 1억 원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면 빼고 그러면 8 나누기 100이니까 0.08 이렇게 해서 계산을요 좀 빨리 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식을 빨리 세우셨어도 이 계산에서 여기서 뭐 5초 10초 더 가면 다른 문제 풀 때 계산 문제 좀 시간이 걸리는 계산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좀 손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암산하실 거는 암산하시고 소수점하고 000을 지울 수 있으면 지워주고 계산하시면 편하다는 거 그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억 단위를 말할 때요. 2억 원이다 할 때요. 원래는 공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지만 이렇게 많이 쓰면 시간이 걸리니까 2억 원은요. 요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는 연습하시고요. 2천만 원은요. 2천만 원은 2천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천원 할 때도 요렇게만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2천만 원도 요렇게만 쓰세요. 그리고 요렇게 하면요. 200만 원. 20만 원은요. 요렇게.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공 4개는요. 줄여서 쓰는 요런 습관을 들이시면요. 계산하실 때 좀 빨리 계산하실 수 있어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나오면요. 꼭 맞춰주셔야 돼요, 여러분. 되셨죠?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요번엔 기대 수익률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기대 수익률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30회 때는 조금 유형을 달리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달리해서 나왔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요즘 문제들은요. 기존의 유형의 문제가 나오긴 나와요. 똑같이 이전하고도 비슷하게 문제의 조건이 주어지는데 단지 물어보는 항목을 달리해서 물어본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한번 여기서 볼게요. 네, 이번에는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해서요. 하나의 한 종목에 완전히 다 몰빵해서 투자하는 거를 방지하는 거죠. 여러 가지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산 투자를 하는 게 포트폴리오죠. 분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예상되는 수익률이에요. 내가 어떤 데 투자할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 있겠죠. 그쵸? 그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요? 예, 자신이 요구하는 그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크면 좋을까요? 요구 수익률이 크면 좋을까요? 그렇죠.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그 원래 예상되는 수익률이 크면 좋겠죠. 네, 그래서 요거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그 투자는 채택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뭐 이거는 여기에서 뭐 계산 문제에서 할 건 아니고요. 계산 문제에서는 한번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거를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돼요. 계산 문제에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우리가 좀 이게 평이하게 나오는 문제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기존에는 어떻게 나왔죠? 호황별
호황의 수익률하고요. 호황 수익률하고 그 확률, 호황이 될 확률 이걸 곱하고요. 그쵸? 그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걸 곱하고 또 불황은 이거를 더하는 거예요. 더하고 그 다음에 또 불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호황과 그 확률을 더하고요. 해서 전체를 요거 전체를 비중, 자산 비중하고 자산의 비중하고 곱해주는 거죠. 그쵸? 자산 비중하고 그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비중이 각각 몇 프로인지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하나를 더해줘요. 그쵸? 요게 뭘까요? 만약에 상가면 상가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식을 구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또 똑같은 형태로 아파트면 또 아파트에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하고 해서 나온 거를 다 더해서 더해주면 그게 됐어요. 그게 기대 수익률이 됐거든요. 네, 이렇게 구했었는데 요번에는요. 그렇게 이 기대 수익률을 주었어요. 기대 수익률을 주고 그 가운데 거를 가로로 쳤어요. 가운데 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상 수익률을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주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는요. 요거를 각각 주고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 이걸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기대 수익률을 주고 예상 수익률을 물어본 거예요. 요 한 칸을 블랭크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시험 경향은요. 문제 유형은 같아요. 엉뚱한 게 나오지 않거든요. 문제 유형은 우리가 다루던 것이 나오는데 단지 물어보는 항목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모르는 거는 X로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풀어 볼게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예상 수익률과 확률을 곱해서 비관적인 거, 정상적인 거, 낙관적인 거 다 더하면 되겠죠. 그쵸? 확률을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돼요. 그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해볼까요? 확률이 20%예요. 그러니까 0.2 곱하기 예상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4. 그쵸?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그 다음 확률이 40%예요. 예상 수익률은요? 모르겠나요? 그쵸? 모른다고 되어 있죠? 모를 때는 X로 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모르는 건요. 무조건 X로 놓으세요. 곱하기 X 더하기 그 다음에 낙관적인 거는 또 확률이 40%니까 0.4죠. 곱하기 10 이게 뭐죠? 이게 8이래요. 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거 소수점 쓰고 이런 거 너무 예민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소수점 안 써도 나중에 숫자만 이제 그 배열되는 숫자가 같게 나오면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확률은 이렇게 20%니까 0.2로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0.8 그쵸? 더하기 0.4x 더하기 4는 8이죠. 그쵸? 그러면 0.4 항상 x가 있는 걸 좌변에 놓으세요. x는 그 다음에 다 넘기세요. 8 빼기 4는 4죠. 4 빼기 0.8은 3.2네요. 그쵸? 네, 이게 계산기로 두드리셔도 되고요. 암산이 되시면 암산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소수점은 똑같으니까 지우고 그러면 x는 30이 나누기 4니까 8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x는 여기가 뭐예요? 8이에요. 네, 어디 볼까요? 정리된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요. 아까 그렇게 제가 정리해 드린 그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쵸? 상황별을 예상 수익률과 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0.2 곱하기 4, 0.4 곱하기 모르니까 x, 0.4 곱하기 10은 8 해서 이 좌변에다가 요 x 있는 걸 놓고 다 우변으로 넘기시면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3.2가 나와서 이건 8이에요. 그래서 답은 8%라는 거.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기대 수익률은요, 기존에는 그냥 숫자를 다 줘서 호황과 호황 확률을 다 곱하고 불황도 곱해서 더해서 그 다음 자산 비중을 곱하고 그래서 각각의 뭐 자산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됐어요. 네, 그랬는데 요거는 한번 꼬아서 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기존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푸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푸실 때요. 계산을 하실 때 일일이 이렇게 일일이 요거를 계산하실 때 계산기를 두드리시기보다는요. 암산을 할 수 있으면 이런 건 그냥 위에다 그냥 4 이렇게 쓰시면 돼요. 0.4에서 여기 소수점 한 자리고 여기 0이 있으니까 같이 지워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4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0.8 이렇게 위에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요 정도는 암산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4도 넘기고 0.8도 넘기면 마이너스로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8 빼기 4 빼기 0.8 이렇게 해서 요 정도는 암산으로 해주시면 훨씬 문제 푸는 시간이 절약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새롭게 나온 유형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기존에 나왔던 그런 기대 수익률에 대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바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꼭 맞추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면 꼭 맞추셔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